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리물리학 6장 벡터 해석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1강은 제가 이제 6-1강의 소개, 1강의 소개는 없고 별거 없고 2절의 벡터 곱의 응용과 그다음에 삼중곱 6-3절의 삼중곱에 대해서 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벡터 곱의 응용은 이미 3장 4절에서 일부 우리가 배웠는데 두 벡터의 스칼라 곱하고 벡터 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떤 두 개의 벡터 A하고 B가 있을 때 이 두 벡터를 직각자 표계에서 나타낼 때는 스칼라 곱의 의미는 각각의 성분을 곱해서 더해주는 게 스칼라 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벡터를 연산해서 스칼라를 만드는 걸 스칼라 곱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두 벡터 사이에 어떤 앵글 세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면 요 놈을 이제 세타로 나타내주면 이 A.B는 A의 크기, A라는 벡터의 크기 곱하기 B라는 벡터의 크기 곱하기 두 벡터 사이의 코사인과 그래서 AB 코사인 세타라는 건 여러분들이 매우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벡터의 스칼라 곱의 대표적인 물리적인 응용은 뭐 힘이 한 일을 계산할 때 자주 쓰이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은 두 벡터의 벡터곱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하는데 두 벡터 A라는 벡터하고 B라는 벡터가 이렇게 앵글 세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때 두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 A 크로스 B는 항상 오른손 나사 법칙, 오른손 법칙을 써주면 오른손 법칙을 써주면 A 크로스 B는 요 A하고 B가 이루는 평면의 수직한 방향, 수직한 윗방향이 A 크로스 B고 제가 그거를 이제 C라는 벡터로 이렇게 나타내주면 방향은 윗방향. 그 다음에 이 순서를 바꿔서 B를 먼저 B 크로스 A라고 하면 그 B 크로스 A는 요 A 크로스 B하고 완전히 방향이 반대인,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인 아랫방향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요 크로스 프로덕트의 크기를 나타내주면 A 크로스 B의 크기는 방향은 정해져 있을 테고 크기는 A하고 B라는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의 크기는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곱하기 두 벡터의 사인값. 그래서 A 크로스 B의 크기는 AB 사인 세타라는 걸 우리가 배웠고, 이 크로스 프로덕트의 대표적인 응용례가 이제 힘의 모멘트 혹은 이제 토크라고 하는데 토크를 배울 때 우리가 자주 쓰입니다. 이 벡터 다음은 이제 삼중곱 트리플 프로덕트라고 하는데 세 개의 벡터를 가지고 연산을 시켰는데 그 결과가 스칼라량이 된다라고 하는 게 트리플 스칼라 프로덕트, 우리말로는 뭐 삼중 스칼라곱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이 그림과 같이 A, B, C라고 하는 벡터가 이렇게 놓여 있을 때 A, B, C를 세 개를 연산을 시켜가지고 크로스 프로덕트도 쓰고 닷 프로덕트도 써가지고 결과를 스칼라로 만들어 주려면 먼저 두 개의 벡터를 크로스 프로덕트를 한 거를 계산을 해주고, 그럼 얘는 벡터죠. 이 벡터하고 또 A라고 하는 벡터의 스칼라 프로덕트를 해주면 결과는 스칼라량이 되는, 그걸 우리가 트리플 스칼라 프로덕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B라는 벡터하고 C라는 벡터가 있을 때 B 크로스 C라고 하는 놈은 지금 오른손 법칙을 써주면 B 크로스 C는 크기는 B 크로스 C의 크기, 그 다음에 방향은 이 B하고 C가 이루는 평면의 수직한 평면, 오른손 법칙을 써주면 이 경우 이제 위쪽 방향, 그때 단위 벡터를 제가 n 햇이라고 할게요. 크기는 B 크로스 C의 크기고 방향은 n 햇 방향. 그러면 우리가 이제 B 크로스 C라고 하는 거는 B 곱하기 C 사인 세타니까 이 두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의 크기를 계산해주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평행사변형의 면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여기 B 크로스에서 적용을 해주면 A 닷 B 크로스 C를 해주면 A는 A 닷의 B 크로스의 크기 곱하기 방향은 n 햇 방향, B 크로스 C는 뭐 BC 사인 세타 이렇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는 A의 A 닷 n 햇의 BC 사인 세타고 A라고 하는 벡터를
n 햇 방향하고 스칼라 프로덕트를 시켜주면 n 햇이라고 하는 거는 b 크로스 c가 b 크로스 c 방향의 단위 벡터니까 걔는 a 닷 n 햇은 a하고 요 n 햇하고의 앵글을 제가 phi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a의 코사인 phi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 코사인 phi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a라고 하는 벡터를 이 n 햇축 방향으로 투영을 시켜준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 닷 b 크로스 c는 a 코스 크기로는 스칼라량이 나와야 되니까 a 코스 abc의 코사인 파이 사인 세타. 그래서 이거를 얘기해주면 얘는 이제 bc 사인 세타는 요 평행사 변형의 면적을 나타내주고 a 코사인 세타는 요 a를 이 n 해축 방향에 대한 높이를 나타내주는 거잖아요. a 코사인 파이가.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트리플 스칼라 프로덕트는 세 개의 벡터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세 벡터에 대한 트리플 스칼라 프로덕트 A 닷 B 크로스 C는 세 개의 벡터가 이루는 요게 이제 평행 육면체입니다. 평행 육면체의 부피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A 닷 B 크로스 C는 이 세 개의 벡터가 이루는 평행 육면체의 부피를 나타내 주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 개의 벡터가 이루는 평행 육면체의 부피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면 A 닷 B 크로스 C를 보면 얘는 우리가 직각 좌표계에서 그 ABC라고 하는 놈을 이제 나타내주면 A라고 하는 벡터는 I 햇의 AX 더하기 J 햇의 AY 더하기 K 햇의 AG 이렇게 직각 좌표계의 성분으로 나타내줄 수가 있고 B 크로스 C를 계산해주면 얘는 우리가 이제 행렬 형태로 이렇게 나타내줄 수 있다고 했죠. 이걸 계산을 해주면 얘는 B 크로스는 I 햇의 B 크로스의 X 성분 I 햇의 B 크로스의 X 성분은 제가 여기 BY CZ 빼기 BZ CY가 BX의 X 성분 그 다음에 J 햇의 BC의 Y 성분은 J 햇의 이 BC의 Y 성분에 해당되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BZCX 빼기 BXCZ가 B 크로스의 Y 성분이고 그 다음에 K 성분은 어떻게 되죠? B 크로스의 K 성분은 BXCY 빼기 BYCX 그게 제가 이제 심볼릭하게 그냥 B 크로스의 Z 성분이다 이렇게 나타내줬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는 여러분 다 계산했기 때문에 그걸 굳이 제가 쓰지 않고 그냥 핵심만 이렇게 쓴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A 닷 B 크로스 C를 해주면 요놈 A하고 B 크로스 C의 스칼라 프로덕트를 해주면 각각의 성분을 곱해서 더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결국은 뭐냐면 A 닷 B 크로스 C는 요 I 햇 자리에 AX가 J 햇 자리에 AY가 K 햇 자리에 AZ가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스칼라 프로덕트를 해주면 그래서 A 닷 B 크로스 C는 AX의 요놈 B 크로스의 X 성분 AY의 B 크로스의 Y 성분 AZ의 B 크로스의 Z 성분 A의 Z 성분이니까 요 놈을 우리가 이제 행렬의 형태로 나타내주면 A 닷 B 크로스 C는 이 IJK 자리에 AX, AY, AZ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I hat, J hat, K hat 자리에 AX, AY, AZ가 들어가면 되고 요걸 이제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걸 계산을 해주면 우리가 이제 스칼라 프로덕트, 트리플 스칼라 프로덕트가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삼행 삼렬의 행렬 형태에서 우리가 요 각각의 열은 밑에 있는 블록을 빼서 맨 위로 올려줘도 결과는 같습니다. 그래서 A, B, C의 순서를 요 밑에 있는 블록을 C를 맨 위로 올려줘서 C, A, B로 만들어도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맨 위에 C가 있고 가운데 A, 그다음 밑에 B가 있는 걸 우리가 스칼라 프로덕트로 나타내주면 트리플 스칼라 프로덕트로 나타내주면 어떻게 되죠? 얘는 C 닷 A 크로스 B 이렇게 나타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B에 있는 놈을 맨 위로 올려주고 싶으면 B에 있는 놈을 빼가지고 맨 위로 올려주면 순서가
BCA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이제 순서가 BCA가 돼서 이 놈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라고요? 얘는 B dot C cross A. 그래서 우리가 트리플 스칼라 프로덕트는 A dot B cross 괄호 안에 있는 걸 먼저 계산해주고 나중에 dot 프로덕트를 해줘야지 결과가 스칼라가 나오니까 얘는 이제 A dot B cross는 C dot A cross B하고 같고 이놈은 다시 B dot C cross A. 그 사이클릭 우리가 보통 순열이라고 얘기하죠. ABC는 BCA와 같고 얘는 CAB하고 같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그 3중 스칼라곱의 응용에서 축에 대한 토크하고 축상의 한 점에 대한 토크의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하나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손잡이가 있는 문이고 이 Z축이 이제 회전축, Z축 방향의 이 회전축 방향의 단위 벡터를 제가 nhat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제 x, y, z의 원점을 O라고 하고 이 원점 O에서 손잡이까지의 위치 벡터를 R 벡터. 그다음에 손잡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힘을 작용해서 문을 열거나 닫거나 할 때 그 힘을 F라고 얘기할게요. 보통 이제 이 힘을 우리가 이제 요 벡터를 우리가 작용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토크라고 하는 게 어떤 점에 대한 토크냐, 어떤 축에 대한 토크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때 5점에 대한 토크를 계산해라. 그러면 5점에 대한 토크는 그냥 R 크로스 F입니다. 5점에 대한 토크를 그래서 타우 5는 R 크로스 F를 보통 이제 우리가 5에 대한 토크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이 5점을 지나면서 Z축을 5점을 지나는 G축 지금 이 5점을 지나는 Z축에 대한 토크는 뭐냐? 그럼 Z축에 대한 토크는 이 5점에 대한 토크를 Z축 방향으로 투영을 시켜준 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5에 대한 토크를 Z축 방향으로 투영시켜준 게 5점을 지나는 Z축 방향에 대한 토크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축에 대한 토크를 물어보는 거냐 아니면 점에 대한 토크를 물어보는 거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차이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Z축 방향의 토크는 5에 대한 어떤 점에 대한 토크를 계산을 하고 그놈이 축에 대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축에 해당되는 단위 벡터로 스칼라 프로덕트를 시켜준 것이 그 축에 대한 토크다. 그래서 타우 G는 n hat 타우 5가 되고 요 놈은 n hat 5에 대한 토크는 그냥 r 크로스 f니까 n hat r 크로스 f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이 힘이 여기서 작용하는 힘이 X 성분도 있고 Y 성분도 있고 Z 성분도 있는 일반적인 힘으로 나타냈을 때 R 크로스 F는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축에 대한 회전축에 대한 Z축에 대한 토크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O에 대한 토크 R 크로스 F를 계산하고 그놈을 그 회전축의 단위 벡터로 투영을 시켜주는 투영이라고 한 프로젝션을 시켜주는 게 스칼라 곱의 의미니까 그렇게 계산해주면 우리가 G축에 대한 회전축에 대한 토크가 되고 이때 우리가 이제 이 특별한 예에서는 n hat이 Z축 방향만 있으니까 이게 I hat, J hat, K hat이 그러니까 I 성분은 0, J 성분은 0, K 성분은 1 이렇게 되니까 이게 0, 0, 1이 되고 R이 X, Y, Z 그 다음에 F가 X, Y, Z 성분이 다 있으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요 Z축에 대한 토크는 결국 요거 하나만 살아남겠죠. 그래서 1 곱하기 XY 하고 요 2x2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X의 FY 마이너스 Y의 FX 그래서 어떤 Z축에 대한 토크 값이 0이 아니려면 힘에서 Z 성분은 의미가 없고 힘에서 Y 성분하고 X 성분, Y 성분하고 X 성분 두 개가 다 살아남거나 아니면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살아남아야지 우리가 이 문을 회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회전을 시킬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회전축에 대한 토크를 계산해라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셨죠? 이게 이제 회전축에 대한 토크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팽이를 하나 얘기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n 해축, 그러니까 어떤 회전축에 대한 토크는 원점에 대한 토크, 어떤 점에 대한 토크하고 점에 대한 토크를 구하고 그놈을 내가 회전축 방향으로 투영을 시킨 게 그 축에 대한 어떤 축에 대한 토크를 계산하는 건데, 얘는 이제 어떤 팽이가 자전을 하면서 이렇게 세차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팽이 돌리면 팽이가 자전하면서 세차 운동하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프리세션이라고 하는데, 요 수직축에 대해서 세차 운동하는데 그 n 해축이 이 축이 n 해축이 수직축의 단위 벡터고, 그때 요게 요 놈이 이제 이 팽이의 질량 중심을 제가 그냥 P점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그 P점이 지금 요 회전축에 대해서 이렇게 세차 운동, 각속도 오메가로 이렇게 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강체 자체는 뭐 자전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자전하는 모습은 안 그려놓고 요 P점이 어떤 P점이 회전축에 대해서 이렇게 각속도 오메가 각속도 오메가는 크기가 오메가고 방향은 n 햇 방향으로 회전할 때, 회전이 보통 우리가 프리세션이다 이렇게 세차 운동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 준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때 팽이에 작용하는 외력은 힘 F는 중력밖에는 없는 경우죠. 이 특별한 팽이의 경우에는 이제 힘 F가 아랫 방향으로 중력 방향으로 작용을 할 테고, 이때 우리가 이 팽이의 점 5점, 요 끝부분의 팁 부분의 점을 5점이라고 하면 이 점 5에 대한 이 팽이의 토크를 계산을 해주면 그 팽이의 토크는 R 크로스 F. 그림상에서 R이 뭐 X하고 Y 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힘 외력이 이제 마이너스 Z 성분이 있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5에 대한 토크는 R 크로스 F 오른손 법칙을 써주면 방향은 뭐 대략 이런 방향이 될 겁니다. 그래서 타우 5는 R 크로스 F가 되는 거고, 그놈을 그리고 그때 우리가 이제 P점의 속도 요게 이렇게 원운동을 할 때 얘는 이제 반지름이 R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R 사인 세타 축하고 요 지금 질량 중심을 지나는 팽이가 이루는 앵글을 세타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얘가 반지름 R 사인 세타로 이제 각속도 오메가로 회전을 하는 거고, 그때 우리가 이 질량 중심의 속도를 V라고 했을 때 그 V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 각속도 오메가하고 V는 R 오메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V라고 하는 거는 벡터량이니까 방향까지 고려를 해주면 얘는 이제 오메가 크로스 R, 오메가하고 R이 이루는 평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접선 방향의 속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P점의 속도는 V는 오메가 크로스 R. 그래서 이게 세차 운동하는 질량 중심의 속도, 접선 방향의 속도는 이제 오메가 크로스 R로 나타내 줍니다. 지금 방향은 다 이해를 하셨죠? 그래서 항상 속도는 이 경로의 접선 방향, 이 원운동을 할 때 원운동 경로의 접선 방향으로 항상 속도가 만들어지고, 이때 우리가 이제 외력, 힘이 하는 일들,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외력이니까 이 경우는 뭐 팽이의 경우는 이제 중력이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외력이 하는 인류를 계산해 단위 시간 동안에 힘이 한 일의 양을 W dW dt를 계산해주면 요 놈은 F V 외력 곱하기 속도 외력하고 속도의 스칼라곱이 일률인데, 여기 W 이라고 하는 거는 dW dt 외력이 한 일, 단위 시간 동안의 외력이 한 일은 F 곱하기 F하고 V의 스칼라 프로덕트고 V는 오메가 크로스 R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이제 트리플 프로덕트에 대해서 트리플 스칼라 프로덕트의 아이덴티티를 써주면 F 오메가 크로스 R은 오메가 R 크로스 F로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W 은 F 오메가 크로스 R인데 이거와 같은 놈은 뭐냐면 오메가 R 크로스 F가 됩니다. R 크로스 F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5점에 대한 점 5에 대한 토크가 되는 거고, 이 토크를
각속도 오메가 방향으로 투영시켜준 게 일률입니다. 그래서 얘는 오메가는 크기가 오메가, 방향은 n 햇 방향, 그래서 n 햇타 5에 대한 점 5에 대한 토크니까 이게 n 햇 5에 대한 토크는 그 회전축 방향, 이 지금 오메가 축 방향으로서 이 회전축 방향의 토크 곱하기 오메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때 힘이 하는 인류를 우리가 이제 이 5에 대한 점에 대한 토크로 나타내주고 싶으면 오메가 타우 5, 그 다음에 축에 대한 토크로 나타내주고 싶으면 얘는 오메가의 크기 곱하기 타우 축 엑시스 요 n햇 방향의 토크로 나타내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을 해보면 이때 이 팽이의 운동에서 이제 인류를 만드는 힘이 뭐냐 하면 이 힘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광체의 경우, 이 팽이의 경우에는 팽이의 질량 중심 한 점에 작용하는 힘은 실제 외력이 작용을 하는 거고, 그 중에서 회전을 만드는 성분만 일률의 영향을 W-0이 아니려면 요 놈이 0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0이 아니려면 요 타우 엑시스 축에 대한 회전을 만드는 성분이 존재를 해야 돼요. 회전을 만드는 성분이 존재를 해야지, 그러니까 타우가 0이 아닌 그런 성분이 존재해야지 회전을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팽이의 경우에 이 팽이가 무지무지 빨리 돌면, 굉장히 빨리 돌 때는 얘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세차 운동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팽이를 딱 돌리면 팽이가 자전을 하면서 이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공전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때는 뭐냐 하면 이 n 햇 방향하고 타우 5 방향, 이 5점에 대한 축 r 크로스 f잖아요. 그래서 r 크로스 f는 이 n 햇하고 거의 수직입니다. 무지무지 빨리 돌면, 그래서 n 햇하고 타우 5가 수직이면 오메가 타우 5는 0이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오메가 0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메가 타우 5가 0이니까 W-0이다. W-0이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가 안 변한다. 일이 시간에 따라서 안 변한다. 에너지가 변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인데, 팽이가 굉장히 빨리 돌 때는 이제 실제로는 이제 n 햇하고 타우 5가 거의 수직이라서 에너지가 변하지 않지만, 만약 변하지 않고 이제 세차 운동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차 운동만 이렇게 하는데, 이놈이 힘이 쭉 빠져가지고 팽이가 느리게 돌면 요놈이 타우 5가 5 방향 R 크로스 F가 N 햇하고 항상 수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가 팽이가 왔다 갔다 돌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뭐냐 하면 W-0이 아니에요. 그죠? W-0이 아닌 중력이 일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통 이제 장동이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그냥 이 앵글을 유지하면서 그냥 딱 세차 운동만 이렇게 할 때는 팽이가 무지 빨리 돌 때고, 그놈이 팽이가 이제 천천히 돌게 되면 그놈이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얘가 왔다 갔다 팽이가 왔다 갔다 이 세타가 변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푹 쓰러져서 이제 팽이가 더 이상 세차 운동 하지 않고 그냥 팽이가 죽습니다. 그리고 바로 죽기 직전에 보통 우리가 이제 모어블링 한다고 그러는데, 그 장동이다, 영어로는 뉴테이션이다 라고 하는데, 이 장동을 하면서 결국 넘어지게 됩니다. 이게 팽이의 원리예요. 그리고 이제 3중급 중에 3개의 벡터를 연산을 시켜서, 아까는 스칼라로 만드는 연산이었는데 이번에는 3개의 벡터를 연산을 시켜가지고 벡터를 만드는 프로덕트를 트리플 벡터 프로덕트 혹은 3중 벡터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A, B, C라고 하는 벡터가 있는데 얘를 다 크로스 프로덕트를 시켜주면 결국은 결과는 뭐냐면 벡터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B 크로스 C를 먼저 해볼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B 크로스 C를 해주면 B 크로스 C는 이 B하고 C가 이루는 평면의 수직한 놈이고,
그놈을 다시 A 크로스 B 크로스 C를 해주면 이 A 오른손 법칙을 써주면 오른손 A에서 B 크로스 C로 가면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니까 A하고 BC가 이루는 벡터가 이루는 평면의 수직한 평면이 A 크로스 B 크로스 C가 되고 그놈이 제가 여기에 지금 그린 하늘색으로 그린 평면입니다. 이 평면이 바로 B하고 그냥 C가 놓여있는 평면이에요. B하고 C가 놓여있는 평면. 다시 말해서 세 개의 벡터 A 크로스 B 크로스 C를 해주면 A 크로스 B 크로스 C를 먼저 하고 A를 나중에 크로스 프로덕트를 시켜주면 A 크로스 B 크로스 C가 놓여있는 평면은 이 하늘색 평면이고 그 평면은 뭐냐면 B하고 C가 놓여있는 평면하고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요 A 크로스 B 크로스 C가 놓여있는 평면은 B와 C로 이루어진 평면 위에 하나의 벡터로 존재하는 거고 B하고 C로 놓여있는 이 평면은 그래서 이 평면은 뭐냐 하면 B 크로스 C하고도 수직이고 그리고 얘하고도 수직이고 당연히 A하고도 수직입니다. 얘는 이제 이 평면은 B 크로스 C하고도 수직이고 A하고도 수직이다 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얘는 그럼 어디에 놓여있다고 그랬죠? B하고 C로 이루어진 평면 위에 존재하니까 제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냥 얘는 알파고 베타는 스칼라량이고 알파 B 벡터 더하기 베타 C 벡터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요놈은 요놈은 뭐냐 하면 A하고도 수직이고 B 크로스 C하고도 수직이니까 A 닷 요거를 해주면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 닷하고 A 크로스 B 크로스 C를 해주면 얘하고 얘가 수직이니까 A 닷 알파 B 더하기 베타 C를 해주면 당연히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놈을 풀어주면 얘는 알파의 A 닷 B 더하기 베타의 A 닷 C 근데 이 놈이 반드시 0을 만족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A하고 수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심플하게 이걸 엄밀하게 계산을 안 해주고 그냥 개념적으로 이거 보더라도 요 놈을 0으로 만들고 싶으면 내가 알파는 A.C로 내가 놓으면 베타는 마이너스 A.B로 놓을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알파는 A.C 베타는 마이너스 A.B로 놓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A 크로스 B 크로스 C는 A.C 이 놈은 스칼라잖아요. 스칼라는 오른쪽에 붙어도 되고 왼쪽에 붙어도 되고 해서 B 곱하기 A.C 그 다음에 베타가 마이너스 A.B니까 마이너스 C에 A.B 이렇게 놓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A 크로스 B 크로스 C는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이게 벡터가 돼야 되니까 이놈은 스칼라 곱하기 벡터 스칼라 곱하기 벡터니까 벡터잖아요. 그래서 이놈이 바로 이제 A 크로스 B 크로스 BC를 먼저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주고 A를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준 걸 우리가 보통은 B의 A.C 빼기 C의 A.B인데 이걸 그냥 우리가 외우기 쉽게 A back 마이너스 캡 이렇게 보통 합니다. 그래서 A 크로스 B 크로스 C는 back 마이너스 캡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두 번째 강의는 6의 4절 벡터의 미분 그 다음에 5절 필드 그 다음에 6절 방향 도함수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